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율운항 선박법 이것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자율운항 선박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 위의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다 위의 테슬라가 자율운항 선박이고요. 이 선박을 위한 법률이 자율운항 선박법이구나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은 AI 기술을 운항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선원의 의사결정을 좀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시장 규모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2032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 1,805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늘어날 굉장히 유망한 신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법은요,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임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의 해운 기업들 혹은 조선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법 안에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 자 그리고 운항 해역 평가 기준 및 방법, 실승인 절차 등 굉장히 세부적인 기술 절차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페노션, 그리고 KL넷, 삼성중공업 등이 있으니까 당일 주가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1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나올까? 일단 증권가 전망치 가장 큰 특징은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쪽이 바로 NH투자증권이었거든요. 영업이익 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던 쪽은 BNK 투자증권이었습니다. 8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증권사 편차만 보더라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왔을 거도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을 가늠하기에는 변수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H투자증권,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었던 이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중론 한번 살펴봤더니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 전망 역시도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어둡게 잡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 관련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왜 좋지 않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메모리 업체들이 저가 공세 전략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디램이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똑같은 상황에서 공급만 많아지게 된다면 가격은 덩달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무려 35.7% 그야말로 추락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HBM 대형 고객사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고객사는 바로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를 아직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에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그리고 또 외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공급이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1분기로 미뤄졌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분기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는 정말 이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도 1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일정, 한 주간의 일정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목요일에 새로운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